네, 마지막으로 종규씨, 세아씨 커플 리뷰해보겠습니다. 참 아쉽게도 이 두 분 커플 매칭이 좌절이 됐습니다. 실패했고, 이유는 종규씨가 문제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세아씨한테 맞추려는 게 좀 안 보였다. 그러니까 세아씨를 좋아한 게 아니라 내 아이의 엄마가 되어줄 사람을 찾으러 나오신 것 같아요. 그 마인드. 그래서 그 마인드가 세아씨랑 충돌을 했다. 만난 지 4일 만에?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신 거고, 리뷰해 드릴게요. 일단, 세아씨부터 볼게요. 세아씨가 이혼 1년 차인데, 결혼기간 5년, 별거 4년이랍니다. 그러니까, 9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9살, 아들 1명을 있고, 비양육이다. 전 배우자가 키우고 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혼전 임신하셨어요. 그래서 14년도에 이제 결혼하셨고 15년도에 출생하셨다. 15년생이라고 합니다. 그럼 25살 애를 낳았으니까 굉장히 빨리 난 거예요. 그리고 19년도에 이제 별거를 하고 2003년도에 이혼을 했다. 아이는 따로 면접 거서건 없고 보고 싶을 때마다 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비양육 이유에 대해서는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 분할을 거부했다. 조금 돈이 좀 많은 집안인가 봐요. 아이를 위해 서로 부모 역할을 최선을 다하자고 약속했고 현재 전 배우자분한테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세아씨 성격 보면은 전체적으로 좀 차분하고 조용하다. 그리고 분란을 싫어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좀 분쟁을 피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혼 소송하지 않고 재산 분할 거부하니까 그냥 알았어, 그럼 내가 양육비 줄 테니까 네가 키워, 이런 것 같거든요. 외유 내강 스타일이다. 근데 이 종규씨랑 안 맞는 부분이 뭐냐면, 이 종규씨에 대해서 보고 넘어갈게요. 이혼 3년 차고 결혼기간 1년 7개월, 자녀 6살 아들 1명을 양육 중이다. 그러니까 18년도나 19년도쯤에 결혼하시고 결혼하고 한 2개월 뒤에 이제 아이를 출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혼전 임신으로 보여요. 종규씨도 혼전 임신하신 것 같고 아이를 낳았다. 29살에. 그러면 17개월 때 데려왔다고 했으니까 한 2개월 정도 이제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21년도에 이혼하신 것 같고, 이 전 배우자가 아이를 낳고 사는 게 행복하지 않다고 하셨대요. 그럼 전 배우자분은 굉장히 책임감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아이 때문에 이혼을 한 건지 아니면 종규씨 때문에 이혼을 한 건지가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당장에 이혼을 요구한 게, 그러니까 아이가 싫어서 이혼하는 경우는 사실 이거 너무 책임감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것도 모성애가 전혀 없는 사람 같이 느껴져서. 그러니까 너랑 같이 아이를 낳고 사는 게 행복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아이 자체를 낳고 사는 게 그냥 나는 혼자 솔로로 살 거야, 약간 요건지를 좀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제 종규씨 입장에서는 본인도 4살 때 아버지가 이혼을 하셔서 어머니 얼굴을 모르고 자라셨대요. 그러니까 그런 아픔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식한테만큼은 그런 아픔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당장 이혼보다는 좀 별거를 해서 좀 생각을 해봐라. 근데 당장 이혼을 요구했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하지? 좀 대화가 그러면 안 통하는 분 같거든요, 전 배우자분이. 그러니까 이게 전 배우자분의 그런 상황도 들어야 돼가지고 참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양육은 5살까지 처가에서 키우기로 했는데 갑자기 돌연 데려가라고 통보를 받았대요. 그때 아이 나이가 17개월이라고 했으니까 결혼기간이 1년 7개월이고 그러니까 2개월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종규씨가 자기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좋은 엄마를 만들어주겠다고 발언을 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규씨가 좋은 아빠인 거는 알겠어요. 참 눈물 흘리시면서 또 아이도 이 아빠인 종규씨를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럼 부자지간은 참 좋아 보입니다. 책임감도 있어 보이고. 그런데 세아씨한테 너무 이게 급한 감이 있는 거죠. 이 자녀 유무를 공개하고 1대1 대화를 하셨어요. 근데 이 종규씨의 발언이 우리 미래를 생각했을 때 내 아들 양육이 가능하겠냐, 이렇게 질문하셨단 말이에요. 만난 지 4일 됐는데, 그리고 이 세아씨가 나는 아이 있는 자녀가 있는 분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그래서 만나봐야 알 것 같다, 좀 조심스럽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왜? 부담이 되니까. 그걸 다 듣고도 다짜고짜 내 아들 키울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아씨가
부담이라고 말하고 정신 차리라고 그러죠. 만약에 종규 씨의 마인드가 내가 자녀가 있는데도, 양육을 하고 있는데도 나 괜찮겠어? 라고 물어봤으면 세아 씨가 긍정적인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인드 자체가 엄마를 엄마를 찾으려고 아이의 엄마를 찾으려고 나온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녀 관계, 그리고 부부 관계는 절대적으로 부부가 먼저입니다. 부부가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1순위여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는 후순위거든요. 이 자녀를 통해서 부부 관계가 더 돈독해져야지 갈라서게 되면 안 됩니다. 자녀가 원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먼저 생각해야지, 서로가 1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녀는 후순위다. 그러니까 결혼에 자꾸 이 결혼의 이유를 자녀로 두면 안 됩니다. 부부관계가 서로 좋아서 좋은 결실을 맺는 게 자녀예요. 특히나 이 재혼, 아이 엄마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 반쪽을 찾는 거예요, 결혼은. 그러니까 세아 씨가 부담스러워하죠, 당연히. 이게 좀 마인드가 굉장히 종규 씨가 가부장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나이가 이 91년생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부장적인 아빠로 보여지고, 마인드 자체가 엄마를 찾으러 나왔다. 이 발언에서 느껴집니다. 발언에서 사랑하는 사람, 내 반쪽을 찾으려고 나온 느낌이 아니에요. 좋은 엄마를 만들어 주겠다, 이런 발언. 내 아들 양육 가능하냐, 이런 발언. 이런 데서 세아 씨랑 부딪히는 건데, 자, 예를 들면 딩크족도 있죠. 딩크족이라든가 한쪽 딩크고 한쪽 딩크가 아니면은 이게 낯설사계 보니까 영호 씨하고 정숙 씨도 다음 주에 어떤 걸로 싸우냐면, 야, 아이 안 낳을 거면 결혼 왜 해? 영호 씨가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마인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요, 서로 좋아서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좋아서 서로가 1순위여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 후순위가 자녀입니다. 자녀가 1순위가 되면 안 돼요. 책임감 없이 이혼하고 자녀 버리고 가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정말 잘못된 건데, 아이를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죠. 하지만 항상 부부가 서로 1순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아이를 좋게, 기분 좋게, 해피 베이비로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서로 좋아야. 부부 관계가 서로 안 좋은데 어떻게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부부 관계가 서로 좋아야 된다. 그러려면 서로 1순위가 돼야 되고 0순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녀는 후순위예요. 재혼도 똑같아요. 재혼도 무조건 아이 편 들면 절대 안 된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상대방 편 들어야 돼요. 배우자 편 들어야지, 아이 편 들면 배우자 떠나갑니다. 자, 그리고 종규 씨가 급한 게 뭐냐면, 만난 지 4일 된 사람한테 내 아이 키울 수 있겠어라고 질문을 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의도가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양육자인데 나 괜찮겠어? 내가 좀 부담스럽지 않겠어? 그런 의도였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내 아들 양육 가능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야, 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 너 부담 안 되겠냐? 나는 네가 정말 좋은데, 난 너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너랑 잘 되고 싶은데, 너랑 있으면 재밌고 행복해. 근데 내가 자녀가 있어서 네가 좀 부담이 될 거야. 괜찮겠어? 이런 의도를 갖고 물어보는 게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세아 씨가 정신 차려, 부담이야 라고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애초에 자녀가 있는 분이 부담스럽다고 했어요. 예. 애초에. 자, 그래서 종규 씨는 세범 씨나 수진 씨를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인드가 일단 아이가 있고 양육을 하고 있어서 통하는 부분이 많고, 또 서로 아빠가 되어줄 사람. 참, 근데 제가 세범 씨는 잘 모르겠는데 수진 씨도 이 아이들 얘기하면서 아빠의 부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사랑을 찾으러 나와야지 내 아이의 어떤 아빠라든가 엄마를 찾으러 오면 안 됩니다. 왜?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인드는 자녀가 먼저라는 거예요. 자녀가 먼저면 100% 또 이혼합니다. 자녀가 먼저면 안 돼요. 그러면은, 자, 예를 들면 내 자녀랑 상대방 배우자랑 트러블이 났어. 그럼 누구 편 들 건데? 이럴 때 그럼 아이 편 들거든요?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러면은 갈라서는 겁니다.
그러면 갈라서요. 그래서 아이가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이렇게 만나는 것보다는 아이가 서로 있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자기 자녀를 챙기면 안 돼요. 같이 챙겨야지. 그리고 야, 네 아이는 네가 챙겨, 내 아이는 내가 챙길게. 이래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부부는 서로 연합하는 거고 한 몸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몸과 같이 생각을 하고 내가 있어야 내 자녀를 키워주죠. 내가 없는데 내 자녀 어떻게 키울 거야. 그러니까 내 몸이 항상 1순위다. 내 몸을 돌보고 남을 돌봐야지. 자녀도 똑같습니다. 자녀도 엄마가 행복해야 돼요. 엄마 스스로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하거든요. 엄마가 불행하면 자녀도 불행하게 돼요. 그게 다 자녀가 다 느낍니다. 부모의 감정을 다 느끼기 때문에 자녀들은 특히나 어릴 때는 다 느껴요. 자기 때문에 항상 부부싸움하면 자기 때문에 싸우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만큼 민감하다.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항상 좋아야 된다. 참 종규씨가 다 좋았는데 이 부성애가 너무 강한 나머지 엄마를 찾으러 나왔다. 좋은 엄마를 만들어주겠다. 참 이런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엄마를 찾으러 나오면 안 돼요. 내 반쪽을 찾아야지. 예. 거기에 이 책임감으로 상대방의 자녀까지도 품을 수 있는 여자. 그게 순서가 그렇게 돼야지. 내 아이를 먼저 키워줄 엄마를 찾는다? 그러면 종규씨를 엄청 좋아해야 돼요. 종규씨한테 막 푹 빠져가지고 야, 이 사람 없으면 안 된다. 나 이 사람의 모든 걸 다 받아들이겠다. 그런 여성분을 만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세범씨 같은 분 만나면 세범씨가 워낙 좋아하니까 종규씨를 뭐 그러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세아씨한테 직진하다가 데이트를 서로 안 했잖아요. 안 할만 해요. 제가 볼 때는 종규씨도 마음을 거의 한 반은 접은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최종 선택 봐야겠지만 이 두 분 최종 커플 안 될 가능성이 너무 높고, 다음 주에 제가 볼 때 세아씨도 약간 이 부담이 확 들어왔어요. 부담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어떤 대화를 또 하는지도 봐야 돼요. 최종 선택 전에 정말 깊은 대화를 이 커플 분들끼리 다 나누는지 그거 보고 아마 결정될 것 같습니다. 참 종규씨는 여기뿐만 아니라 나가서도 여성분을 구할 때는 항상 아이 편 들면 안 됩니다. 절대 항상 배우자 편 들어야지. 배우자가 1순위여야 됩니다. 자녀는 후순위예요. 자녀 후순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를 좀 갖고 여성분을 찾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